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한민국의 월드컵 16강 진출을 바라는 응원전이 광주 전남 곳곳에서도 펼쳐졌습니다. 광주대와 금호고 등 국가대표를 배출한 축구단에서는 후배들이 가슴 졸이며 태극전사의 선전을 염원했습니다. 광주역 일대 도심 상권을 살리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점차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이 가뭄으로 물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단비가 내렸지만 가뭄 해갈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수돗물 절감에 따라 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KTX 노선 폐지로 침체돼버린 광주역 일대 도심을 살리기 위해 광주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호남권 최대 창업단지 사업들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광주역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KTX 노선 폐지와 유동인구 감소로 광주역 일대는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주변 상가들은 오고 가는 손님이 없어 폐업을 선택하면서 빈 점포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찾는 사람도 별로 없고 타지에서 오셔가지고 여기 손님 중에 여기는 왜 이렇게 시골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있고. 광주역 일대를 살리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9년. 가장 먼저 첫 발을 뗀 것이 광주역 경제 기반형 뉴딜 사업으로 창업과 벤처 기업들을 지원하는 빛고올 창업 스테이션 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광주역 일대를 호남권 최대 규모의 창업단지로 만들기 위한 혁신지구 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최근 코레일에서 광주역 일대 14,000여 제곱미터의 부지를 광주시에 매각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부지 문제가 해결되면서 지역 내 창업 기업들이 특허 기술 인증 지원과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복합 허브센터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국비와 시비 등 550억 원이 투입돼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입주 공간이 조성되는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시설 공간도 오는 2027년까지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도심 활성화를 위해 신혼부부와 근로자를 위한 공동주택 140가구가 만들어집니다. 달빛 내륙철도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이 사업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탄력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광주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마지막 퍼즐은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 사업. 해당 사업은 양 도시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만큼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광주역 복합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빗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비가 내렸고요. 오늘 오전 중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mm 안팎이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 중에 비는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로는 강한 한기가 밀려오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4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무려 영하 1도까지 낮아지면서 오늘보다 16도 이상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이렇게 기온이 급격하게 내림세를 보이면서 내일은 한파 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큽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체감 온도는 더 낮아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오랜만에 광주 전남 지역에 비가 내렸지만 가뭄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수확을 앞둔 밭작물이 말라버려 농민들은 근심에 잠겼고 식수마저 부족한 제한급수 지역 주민들의 불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을 배추가 속부터 바짝 말라 누렇게 썩어버렸습니다. 이맘때쯤 마늘 모종은 어른 무릎 높이까지 커 수확을 하는데 올해는 겨우 한 뼘 자랐는데 그쳤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긴 가뭄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창 농작물이 가득해야 할 마을 곳곳의 밭이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농민들이 가뭄 끝에 농사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뭐 누구한테 하소연할 때도 없고 속은 타들어가지만은 하늘만 믿고 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을 하천도 바짝 말라버리면서 지하수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모처럼 광주 전남에 비가 내렸지만 가뭄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전남의 제한급수 지역은 완도, 섬지역만 5곳. 가뭄이 계속되면서 다음 달 12일부터는 제한급수 지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완도 지역 수원지별 저수량은 대부분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달이면 고갈될 정도로 가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각종 대형 관정을 개발해서 수원지에 물 보충을 하고 최악의 경우 필요시 완도읍에 있는 광역 상수도 물을 금일이나 소환 쪽으로 운반을. 전라남도는 가뭄대책회의를 열고 현장 맞춤형 단계별 용수 확보 대책을 추진하고 피해 지역은 선조치 후보고로 긴급조치를 우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수돗물을 아껴 쓰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조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돗물 사용 절감량에 따라 요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사용분 가운데 각 가정의 절감량에 따라 최대 40%까지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가뭄이 이어지면서 동복댐의 저수율이 31%까지 떨어지는 등 많은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내년 3월 이후에는 제한급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가 정부를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화물연대 광주 전남 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6월 합의를 뒤집고 화주 입장만 대변한 채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고 있으며 경찰은 정당한 파업에 대해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경찰을 규탄했습니다. 한편 전남 광양에서는 지난 25일 오전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다른 화물차 기사의 멱살을 잡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가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는 근로복지공단이 평가 업무를 소홀히 한 채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금속노조 광주 전남 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 현대사모 중공업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 당시 이를 판단한 자문의사회 심사 결과가 복사 붙여넣기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허술한 심사를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또 올해 금호타이어와 현대사모 중공업에 업무상 질병 산재 요양 신청 14건이 모두 승인되지 않았다며 불승인이 남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주 지역의 산란계 농장과 유경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AI 항원이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 방역당국은 나주 지역에서 19번째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농장 방역대에 있는 산란계와 오리 농장에서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AI가 발생한 농장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과 역학조사 등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늘 오전 10시까지 24시간 동안 관련 시설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제철소에서 철강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면 이로 인한 조기 사망을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철강 생산량이 많은 만큼 탄소 중립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습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 세계 6위 철강 생산국입니다. 제철소에서 주로 석탄을 기반으로 철강을 만드는데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이산화질소와 이산화황 등 대기오염 물질은 미세먼지 농도를 증가시킵니다. 정부는 오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산업 전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철강업계도 석탄발 탄소를 줄이기 위해 수소를 대신 활용하는 등 여러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 시민 건강을 해치는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탄소 중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후단체 기후솔루션과 핀란드의 한 연구센터는 최근 보고서를 발표하고 제철소가 자리한 광양과 경북 포항, 충남 당진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현재 석탄연료 중심으로 제철소를 돌리는 경우와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했을 때를 비교하면 폐, 호흡기 질환 등 조기 사망자가
19,000여 명에서 절반가량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양이 위치한 전라남도의 경우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는 조기 사망자 수가 약 절반에 해당되는 704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특히 3개 지역 가운데 광양제철소가 다른 곳에 비해 철강 생산량이 많아 조기 사망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제철 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크게 보아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 산업의 방향을 새롭게 추동하는 의미에서도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난 5년간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대기오염 물질을 지속해서 줄여가고 있다며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등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이 출범한 가운데 고흥에는 우주항공청 산하기구인 발사체 클러스터 관련 센터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을 발족하고 대통령 훈령에 따라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으며 내년 1분기 안에 국회에 특별법을 제출해 내년 말까지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대전과 고흥에는 센터 개념의 산하기구를 각각 설립할 예정입니다. 특히 고흥은 나로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발사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고 정부의 우주산업 기술을 이전받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논 이모작을 재배하는 2만 3천 농가 4만 3천 헥타르에 직불금 219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전국 사업량의 50%를 차지하는 규모로 대상 농작물은 쌀보리와 밀, 감자 등 식량작물과 청보리 등 사료작물이며 지급 단가는 헥타르당 50만 원입니다. 논 이모작 직불제는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지목과 상관없이 농지법상 농지인의 논에 전년 10월부터 올 6월까지 대상 작물을 재배한 농가에 지급됩니다. 신안 8.2기가와트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내년 착공을 앞둔 가운데 기자재 업체 등의 지역 투자 유치 실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은 전라남도가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을 통해 450여 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12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9개 기업만 유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또 전라북도가 군산항을 해상풍력 사업 거점 항구로 활용하기로 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전남의 공장 설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를 주문했습니다. 출근길, 빗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어제부터 약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도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로는 강한 한기가 밀려오겠습니다. 우선 오늘 낮 기온 어제에 비해 4도가량 낮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 영하 1도까지 낮아지면서 16도 이상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내일은 한파 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크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이른 오전을 기해 강풍특보도 발효됐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6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은 14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종일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무안에서도 13도 안팎의 기온에 머물겠고요. 광양도 18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도 1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우리 지역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